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오를 것 같아요. 취득하고 나서 양도세 100% 감면. 원룸 오피스텔을 잡았는데 8% 나오더라. 그 속초에 잠깐만. 뭔지 알 것 같아. 조건도 지금 상위 그룹은 뭐 627 이전에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고 과천하고 분당은 이미 627 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순환할 수 있는 곳 혹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저는 광명이 좀 오를 것 같아요. 광명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안양, 광명, 뭐 하남이 좀 약하긴 해요. 조금 약해. 신축 단지가 또 없고 좀 약해. 그래서 뭐 다산, 남양주 쪽에서는 다산, 부성남 이런 정도 서울권 내에서도 수요가 많은 곳들 이런 곳들은 10억 이내 구간에서 광명 같은 경우 광명 뉴타운은 84가 신축 단지인데 한 10억 선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예를 들면은 내가 한 4, 5억에 있었어라고 한다면 뭐 대출 받고 해서 매수하실 수도 있겠죠. 뭐 10억이 부담되면은 5구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은 저는 하반기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럼 오를 테니까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팔고 그 다음에 갈아타기 해야지. 근데 갈아타기 못합니다. 이런 구간 안에서도 매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도를 하고 언제나 상급지 갈아타기는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준비를 평소에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는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대책 중에 공급 대책이 많이 나올 건데 빨리 해야 되잖아 공급을. 근데 갑자기 뭐 3기 신도시 뭐 하겠어요 지금? 못해. 쉽지 않단 말이지. 그리고 4기 신도시는 딱 잘랐잖아요. 없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1기 신도시가 되게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많이 줄 것 같아. 분당밖에 없어요. 분당밖에 사실. 없고 이제 1기 신도시는 아닌데 그래도 또 서울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서울에 약간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곳. 난 노동항이라고 봐. 노원이라고 봐. 그러니까 일기신도시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연식이잖아요. 그리고 일기신도 혜택 주는데 맞아. 뭐 혜택 줄수 없. 그리고 노원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분당보다는 노원이 약간 좀 더 대중적이잖아요. 그렇죠. 친근하잖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런 걸 했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 좀 반발하는 것도 좀 덜할 것 같다. 우리가 지방에 뭔가 혜택을 주면 사람들이 그래 뭐 지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노동항이 지방까지는 아닌데 노동항 지금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미안. 저 노동항 사랑합니다. 저 중랑구에서 몇 년을 산지 아세요 지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찍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뭔가 인센티브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급이 좀 빨리 되겠네요라고 이제 되면 조금 약간 매수세를 안정시킬 수가 있는데 억지로 막 수요 억제책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세련된 정책인데 이제 실제 이제 시행되는 걸 잘 봐야 되겠죠. 네. 대출적인 측면에서는 23년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그런 지방 특화형 정책자금 상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의 한도도 줄였고 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한도 자체가 다 줄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진짜 서민 실소유자들이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다주택자들은 뭐랄까 지방에도 가서 이제 집을 좀 공급하고 이제 전월세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걸로 하려면 다주택자는 좀 더 많이 풀어주고 대출 같은 것도 지방에 한해서만 그리고 뭐 취득세 같은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 DSR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DTI 정도만 볼 수 있는 이자 상환 능력 정도만 체크하는 그런 정책자금 대출은 조금 뭐 26년 특화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23년도 1년 딱 단기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지방을 조금 살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감면주택 취득하고 나서 5년 동안 오른 거는 양도세 100% 감면. 좋다. 이제 농특세는 20% 내야 되고. 근데 문제는 5년 이후에 올랐다는 거지.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나와줘야 돼요. 그게 나오면 양도세에서 주택수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취득세 중과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취득세 중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주택수도 빠지는 거가 같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국세하고 지방세를 다 봐야 되니까 좀 전방위적으로 좀 지원이 가야 되는데 세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특히 취득세를 무조건 좀 풀어줘야 돼요. 지방일수록 조금 더 뾰족한 대장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방은 오히려 조금 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뾰족한 킬링 포인트가 있는 곳, 학군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원래 좋은 곳 이런 곳 위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학군지 또는 대장 중심은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지금도 뭐 이제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견조하죠. 조금 다른 곳들이 막 흔들리고 공급이 또 많이 될 때에도 대장 단지들은 흔들림이 좀 덜하죠. 물론 하락기 때 같이 빠지긴 하는데 이 상승하는 동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조금 더 좋은 단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많이 좀 요즘에 있어요. 그래서 뭐 오피스텔 좀 해볼까요? 하는 게 있는데 오피스텔은 진짜 잘 해야 돼요. 잘하신 분들은 되게 잘해요. 근데 좀 힘드신 분들은 좀 수익률도 좀 안 나오고 최근에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서울인데 또 지역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원룸 오피스텔을 잡았는데 와 수익률 좋더라. 8% 나오더라. 월세가 한 120 나오는데 핵심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작아야 좋은 거였어. 작은 게 좋은 거였다고. 예를 들어서 뭐 방 2개가 150만 원이에요. 그럼 방이 하나면 75만 원이 아니고 100만 방이 원. 하나라도 100은 넘는단 말이야. 근데 매가가 작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가 이제 서울의 또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요는 또 괜찮아. 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앞에 똘 하나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거 모으면 약간 좀 빛 좋은 개살구 될 수 있다. 똘 일은 꼭 네. 가야 된다. 그게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 근데 오피스텔이 팔릴 때 팔리냐가 문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80%는 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월세 쉽게 말해서 수익형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 수익형으로만 가져가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10년 가져가면 본전 다 뽑으니까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 무슨 10일 후의 일도 내가 고민을 못하는데 10년으로 고민을 하냐 벌써부터. 그런 마인드 저는 아주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조금 궁금한 게 주택에서 네. 월세 받는 거랑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는 것도 다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나요? 주택 임대 소득으로 보죠. 오피스텔 네, 것도. 오피스 어차피 주거용으로 쓰니까. 근데 네네. 재밌는 게 뭐냐면 주거용으로 내가 써서 세금은 내는데 임대 소득을. 근데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다 상가로 빼버릴 수 있어요. 비주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쏠리려면 결국은 이 뜨거운 상승장이 길게 가야 돼. 그래서 더 맞아요. 이상 규제가 옥상옥이 되어서 더 이상 일반 주택을 취득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맞아요. 파텔이라든지 이런 변칙적인 상품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근데 되는 거의 거죠. 그거는 끝물이야. 그게 그럴 나오면 가능성이 끝물이야. 나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반포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주택자를 계속 가져간 거예요. 왜냐면 사업이 잘 됐는데 굳이 집을 사야 돼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하는데 그 사이에 사고를 쳐놓은 거예요. 그 속초에 뭔가 또 불안. 잠깐만. 뭔지 알 것 같아. 속초에 세컨하우스. 뭐 5년 생수, 확정 생수. 보장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잔금도 못 치르고 막 너무 힘들. 이미 작년에 여러 개 완공돼서 샀나요? 아니래. 다행이다. 그래도 이게 여러 개 안 사고 하나만. 네 다행이네. 하나 제대로 사고 친 거지. 제가 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본인은 생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업자로 해가지고 빠져야 되잖아요. 안 빠진 경우가 90%예요. 그렇죠. 분양하는 곳에서 있잖아요. 뭐 몇 년 확정 수익 보장하면서 월세 나오고 하는데 그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우리가 강원도에 바다 보러 동해 바다 보러 가요. 나도 동해 바다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1년짜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게. 2박 3일 3박 4일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데가 1년짜리 막 해버려요. 돌려주거든요. 그 주거용이에요. 그냥. 잘못하면. 예. 내가 갖고 있는 집은 놔두고 그 생수기나 그런 원룸을 먼저 팔았어. 그럴 땐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세금 내면 끝나니까. 근데 이게 빠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주택을 팔어 비과세 된 줄 알고 와. 거기서 말했으니까 깨져요 비과세. 근데 보통 이제 생수군 비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잖아.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기숙사로 쓴다. 이것도 주택수 들어가요. 아 좋죠. 예. 되게 위험해요. 되게 위험해. 더 슬퍼지는. 빠이.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워. 비싼 돈 내고 들어도 기억 안 나 이젠 혼자 슬퍼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나 이뜻에 있지. 헐헐 대충 그렇게 생전에 실수박 우리가 도와줄게. 이 뜻에 어서 와.